자, 23년 고2 한지 마무리합시다. 자, 잘 따라오세요. 자, 1번. 다음 노트 필기 일부이다. 가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보면 우리 가장 처음에 외우는 거죠, 여러분. 수리적 위치, 뭐 지리적 위치, 관계적 위치. 우리나라의 위치에 대해서, 위치와 특성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자, 수리적 위치에 보면은 이제 북위 33에서 43도 사이 위치에서 우리나라는 어디? 온대기후에 들어가겠죠, 여러분. 기후와 관련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경 124에서 132 사이에 위치한다는 것은 이제 시간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영국으로부터 이제 오른쪽, 동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빨라집니다. 그쵸? 2번, 지리적 위치.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위치하여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위치해서 수륙 분포에 따라서 여러분 비열 차이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비열 차이에 따라 또 바람이 분다. 그래서 자, 대륙 선교에 대한 거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으로 대륙과 해양으로 진출하는데 유리하다. 자, 그리고 이제 3번에 뭐 관계적 위치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아까 이 위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온대기후, 냉온대기후, 그쵸? 냉온대기후, 냉대기후, 온대기후를 알 수 있습니다.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후가 나타나는 거지. 자, 그래서 답은 일단 가는 니은이고, 그 다음에 니은은요, 니은은 여러분 아까 수리적 시간이었죠. 그쵸? 시간. 그래서 동경 124에서 132 사이였으니까 시간대니까 요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본하고 같은 시간대를 쓰고 있다. 표준시, 그렇지, 같죠. 동경 135도 시간을 쓰고 있고요. 디귿, 마지막에 기역, 그쵸? 자, 그리고 2번.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장면이다. 가다에 들어갈 기후 요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면 여러분 수원, 태백, 광주가 나왔는데 보통 여기에 수원을 잘 껴놓지 않는데 좀 신기해. 그리고 태백도 잘 안 나오고 보통 어디가 나오니 얘들아? 평창이 나오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광주가 나왔는데, 자, 이 세 지역은 밑에 태백과 광주의 8월 평균 기온과 수원을 비교해서 발표해볼까 라고 했을 때 한번 봅시다. 자, 태백은 땡땡의 영향으로 수원보다 기온이 낮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봐봐, 위도는 밑줄 쭉 그어봐. 동위도 선상에 위치하고 있어. 그럼 원래 어때? 온도가 같아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태백이 지나가는 곳은 우리 1차 산맥, 태백 산맥, 그러니까 산지가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기온이 서늘합니다. 낮아요. 그 수원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수원하고 태백의 온도 차이는 해발 고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광주는 땡땡의 영향으로 수원보다 기온이 높게 나타납니다. 자, 광주하고 수원은 위도상으로 좀 차이가 있죠, 여러분. 그치? 그래서 광주하고 수원은 위도상. 자, 그러면 답을 찾아볼까요? 답은 4번이죠. 그 다음 3번. 다음은 두 지역의 심벌 마크에 대한 설명이다. 옳게 설명한 내용만을 표시한 것은, 자, 산청이고요. 산청은 여러분 대표적으로 지리산이 유명하죠. 지리산과 꿋꿋한 선비정신의 기상, 강의 맑은 물결과 청정한 자연환경을 의미합니다. 식생 밀도가 높고 산림이 울창한 지리산은, 자, 그럼 여러분 흑산에 해당하죠. 흑산의 기반함은 변성암입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 악자 들어가는 산들은 좀 뭔가 얘들아 힘든 산들이라고 했죠. 돌멩이들이 많은 산, 일출 자연 그대로의 호수와 물고기 등 다채로운 관광자원을 나타냅니다. 자, 기암괴석이 많이 노출될 때 돌산의 대표적인 산이고요. 여기는 돌산의 기반함 화강암이 주를 이루고 있겠죠. 자, 그럼 봅시다. 기역은 태백산맥에 위치한다. 기역이 여러분 지리산이죠. 지리산은 태백산맥이 아니고 소백산맥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쳐놔야죠. 몇 차 산맥? 1차 산맥입니다. 니은은 산 정상부에 분화구가 있다. 여러분 설악산에 무슨 분화구가 있어? 요거는 어디? 우리 한라산에 대한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돌산이고요. 돌산. 그 다음에 기역은 흑산, 니은은 돌산으로 분류된다. 그럼 답은 이 친구밖에 없네요. 무. 그죠? 이 친구만 땡땡땡 얘만 맞다고 했으니까 얘가 답이겠죠. 자, 그 다음 4번. 자, 조선시대에 편찬된 지리지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나는 각각 신증동국, 여지승남, 하나는 탱리지입니다. 자, 요거는 관찬지리지, 그 다음에 요거는 사찬지리지죠. 자, 그러면 가보자. 나주는 노령 아래에 있는 큰 도시 지역으로서 금성산을 등지고 남쪽으로 영산강을 내려다보고 있다. 자, 게다가 서남쪽 강과 바다로 물건을 수송하고 물산이 모이는 이익을 독차지하여 광주와 함께 이름난 고을이다. 굉장히 컸어요, 여러분, 나주는. 자, 그 다음에 나주목이라고 해서 건치, 연역, 전관 해서 백과사전식 기술을 하고 있죠. 그죠? 본래 백제의 반라군이며 신라에서 금산군으로 고쳤다. 군이 둘이고 현이 8이다. 그러니까 꽤 커다란 지역임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봅시다. 1번. 자, 가는 백과사전식 기술. 백과사전식 기술은 요거 납니다. 그 다음 나는 국가통치 목적으로 조선 전기에 만들어져요. 맞죠? 그 다음에 가는 나보다 제작된 시기가 이르다. 요게 더 빠르겠죠.
이르다는 빠르다. 4번 가는 신증 동국 여지 승남 나는 택리지 반대로 말하고 있고요. 기억은 아까 우리 요거 금성산을 등지고 남쪽으로는 영산강을 내려다보고 있다. 자, 가거지 조건 중에서 인심이 아니에요, 얘들아. 사람 마음 씀씀이 풍속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게 아니고 요거는 여러분 등 뒤에는 산이 있고요, 앞에는 물이 흐르고 있대. 풍수지리에 대한 거지, 그치? 자,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뭐 절경이 빼어나다, 그치? 굉장히 아름답다 이런 말이 나오면 산수와 관련된 거니까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시되, 그렇게까지 여러분 고민을 할 정도의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알겠죠? 뭐 산수냐 지리냐에 따라서 그런 것까지는 나오진 않아. 그 다음 5번. 자, 자료는 지리 수업에 활용한 단어 카드이다. 가 계절에 대한 나 계절의 특징. 자, 가 계절은요, 뭐 폭염, 소나기, 장마, 우리 지금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 이제 6월, 7월 되면 이렇게 다 나타날 텐데 여름이고, 그 다음에 한파, 그 다음에 폭설, 그 다음에 사만사온. 특히 여러분 좀 잠깐 쌤이 설명을 조금 하고 가겠다. 문제 자체는 여러분 이건 뭐 초등학생들도 풀 수 있을 것 같아. 요것만 가지고는 말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장마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일단 소나기는 대류성 강수죠? 지형성 강수가 아니고요. 일단 첫 번째 하나 알아두시고, 장마는 밑에서 올라오는 우리 여름철을 지배하는 북태평양 기단과 이 친구의 성질이 어때? 뜨겁고 습하지, 그지? 그 다음에 오호츠크의 기단. 오호츠크 기단은 이제 북동쪽에서 내려와.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 내려오니까 이제 추워, 그치? 차고 습해. 그러니까 뜨겁고 습한 놈, 차고 습한 놈하고 만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미지근해지겠지. 근데 습한 놈 만나니까 비는 많이 내리겠죠. 그쵸? 기단 두 개가 만나가지고 뭘 형성해? 전선이라는 걸 형성해. 그래서 이거는 전선성 강수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 장마, 호우와 관련돼서 경기 지방의 피해가 큰 이유도 바로 요거와 관련이 있죠. 만나는 부분이라서 그래. 자, 그 다음에 나 계절에 나타나는 주요 기후 현상 보면은 사만사온을 조금 알아보자. 사만사온요, 여러분. 3일 춥고 4일 따뜻하고, 이거는 시베리아 기단의 강약, 그지? 요 친구가 조금 강해졌다가 약해졌다를 반복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겨울이고요. 그럼 자, 겨울에 대한 특정을 찾아야 되겠지? 자, 1번 낮의 길이가 긴 건 여름입니다. 강수량 많은 거 여름이죠. 열대야 발생 일수 여름입니다. 근데 열대야가 뭔지 알아두세요. 한밤의 기온이 25도 이상, 그치? 계속 치솟아 있는 거예요. 밤의 기온이 실외에 25도면은 상당히 좀 덥습니다. 알겠죠? 4번 남북 간의 평균 기온차가 작다. 이건 여름이 훨씬 작아. 그래서 아래도 덥고 북쪽도 더워요. 시베리아 기단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쵸?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오고요. 한랭 건조한 우리 시베리아 기단, 겨울을 지배하는 기단이죠. 자, 다음 문제 6번. 자, 다음은 대동여 지도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자, 그럼 좀 천천히 봐야겠죠? 자, A에서는 선박의 운항이 가능하다. A는 여기야, 여러분. 잘 보이니? 자, A는 잘 안 보이면 여러분 종이 참고하세요. A는 여러분 쌍선이야. 하천이 쌍선으로 되어 있으면 수운 교통이 가능하다고 했죠.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 B에서 D까지, B에서 D까지 최단 거리는 40리 이하이다. 자, 여기서 보면 방점 하나가 10리지. 하나, 둘, 셋, 넷, 거의 5개네. 40리 이상입니다. 맞죠? X. 그 다음에 디귿. C 여기 있죠. 그치? 요 C가 뭐냐면 봉수래. 봉수는 불이나 연기를 피워서, 특히 낮에는 연기, 밤엔 불을 피워가지고 통신시설 빨리빨리 알리는 겁니다. 자, 리을. 이의 정확한 해발 고도를 알 수 있다. 여러분, 이 산줄기의 굵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높낮이 정도는 알 수 있으나 정확한 해발 고도를 알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답은 2번. 자, 7번. 자료는 지리용어 사전의 일부이다. 가 나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통계지도 유형을 보기에서 보는 것은? 자, 경지라고 해서, 자, 경지는 여러분 농경지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했잖아. 땅을 갈아 곡식이나 채소 따위를 심어 가꾸는 토지이다. 경지 이용률. 그럼 이 경지 이용률은 총 경지 면적에서 경작 면적의 비율, 그죠? 총 경지 면적에 대한 총 경작 면적의 비율. 그러니까 농사를 많이 지을수록 어때? 경지 이용률이 높겠죠. 우리나라 시도별 경지 이용률 살펴보면 지역 간의 경작 상황을 비교하는데 도움이 된다. 경지, 얘들아, 요거는 이제 뭐 전남, 그 다음에 뭐 경북, 그죠? 그 다음에 전북, 그 다음 제주, 이런 곳들이 여기에 보통 높습니다. 자, 그리고 경칩이라고 해서 24절 규중 하나로 봄이 되어 따뜻해져서 겨울잠을 자던 벌레, 개구리 등이 깨어난 때이다. 자, 해서 뭐 개구리 산란일, 지역별 개나리꽃 개화일. 그럼 여러분 딱 스쳐가지. 이거는 뭐 등치선도, 같은 값을 연결한 통계지도.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요, 여러분? 이용률, 단계를 구분해서 나타내면은 확인하기 좋겠죠. 그죠?
그래서 단계 구분도와 등수선도 기억하고 니은입니다. 디귿은 어떤 뭐 시설이나 인구의 분포를 알 수 있을 때 하는 게 가장 좋죠. 전묘도. 그 다음에 인구의 이동, 그 다음에 뭐 어떤 물건들의 이동, 그 다음에 뭐 상업과 공업시설의 이동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을 때 이동이 가장 것들은 유선도가 가장 좋아요. 됐지? 자, 그 다음 8번. 자, 다음은 범람원 형성 과정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가에 대한 나의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AE에서 보는 것은 자, 배후 습지와 자연제방 아예 알려줬어 답을. 자, 그리고 여러분 일단 범람원이라는 것은 자유공유와 천의 중하류에 나타납니다. 물이 넘치면서 만들어진 지형들인데요. 자, 보면은 충적층 하천이 흘러가면서 퇴적을 쌓아요. 그쵸? 천천히 쌓아가지고 만들어진 게 충적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기반함이 있고요. 여기 이제 볼록 튀어나온 부분, 여기가 이제 물이 딱 넘칠 때 그치? 큰 덩어리들이 먼저 쌓이는 곳이겠죠. 자연제방이야. 그럼 배수가 양호하니까 여기는 밭이나 혹은 뭐 취락이나 교통로로 이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 같은 경우는 입자가 고운 애들이 뒤로 넘쳐버렸겠지. 그럼 여기는 뭐 논이 형성되겠죠. 그쵸? 물론 뭐 배수시설을 갖추거나 또는 뭐 기타 수리시설을 갖춰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자연제방, 여기는 배후습지. 그러면 배후습지, 자연제방에 대한 거구나. 자연제방에 대한 걸 찾아보면은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는 아까 크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제 얘하고 버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풀 때는 그냥 한 가지가 딱 나오면 그어. 그 다음에 A, B, C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평균 해발고도는 높겠죠. 그럼 이제 C 버리고 A, B 중에 하나야. 그 다음에 홍수 침수 가능성 낮겠지. 그죠? 그럼 A죠. 그죠? 근데 이런 거 항상 풀다 보면은 처음에 거 하나 지우면 3개 남고, 두 번째 조건 지우면 2개 남고, 마지막 거 지우면 이제 1개가 남아. 항상 그러해. 자, 그 다음에 9번. 자료의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독도, 마라도, 이어도 중 하나예요. 여기가 독도겠죠. 여기는 마라도, 여기는 이어도지. 아, 이게 얘들아 무슨 3점일까요?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자, 근데 알아둘 지문들 한번 보자. 가는 우리나라의 최남단에 위치하며, 여러분 최남단은 이어도하고 그 다음에 마라도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마라도입니다. 천연보호구역입니다. 세계 자연유산 아니야. 자, 천연보호구역. 그리고 나에는 우리나라의 종합해양과학기지, 여긴 이어도죠. 영토가 아닙니다. 그쵸? 사람이 정기적으로 거주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토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해당합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다는 동도와 서도 89개의 독도고요. 여기는 이제 조경수역,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그치? 어족자원이 풍부한 수역이 형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독도 인근의 바다는 당연히 우리 영해겠지만 조금 더 넘어가면은 여러분 우리 한일 중간수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이 트러블이 있는 곳이죠. 1번 가. 영해 설정에 직선기선을 적용한다. 여러분 마라도는 직선기선이 아니죠. 통상기선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수직상공은 우리나라의 영공이다. 영토가 아닌데 어떻게 영공이 돼? 안 그래? 그 다음에 다는 행정구역서 강원도가 아니고 그런 적이 있었죠. 그쵸? 있었는데 나중에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4번 다는 가보다 일출시각이 이르다. 그치? 동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해는 더 빨리 뜹니다. 일몰도 빠릅니다. 그 다음에 가나 모두 한일 중간수역에 포함된다. 자, 가는 이제 아까 영해였죠. 마라도는. 나는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이야. 한일 중간수역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서는 없어. 알겠지? 독도도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안 돼. 알겠지? 독도 주변의 바다가, 영해를 제외한 바다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설명은 맞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다음은 지도에 표시된 5지역에 대해 20고개를 한 장면이다. 이런 건 여러분이 이 지역의 특성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보면 한국에 신생대 화산지형이 넓게 분포합니까? 얘래. 그럼 여러분 화산지형이 아닌 걸 일단 버려야겠네. 그러면 누구? 얘 서울하고 그 다음에 얘 D 하고 버려야겠죠. 그죠? 기온의 연교차가 가장 큰 지역입니까? 아, 그럼 얘들아 기온의 연교차가 크려면 조건이 그 2개가 있죠. 내륙이거나 혹은 위도가 높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아니래요. 위도가 큰 지역이 아니래. 그러면 이제 A도 버려야 돼. 맞지? 그럼 이제 뭐 남았지? C하고 E 남았죠. 그죠? 겨울 강수 집중률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까? 아니래. 그럼 울릉도 버려야 되겠지. 우리한테 좋은 친구. 그지? 마지막에 어디? 여기밖에 안 남습니다. 쉽지? 그죠? 그 다음에 11번. 자,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면은 백봉령 카르스트 지대입니다. 자, 원형 그대로 보존된 자연체험 학습장인데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역시나 카르스트니까 저하등고선, 그치? 우리 와지 이렇게 움푹 파인 땅이 등장을 하지. 돌리네나 우발라 같은 것들요. 자, 석회동굴, 그 다음에 석회암 풍화토, 그 다음에 광산 등등 나와 있고요. 여기는 이제 고생대 조선누춘군 해성층입니다. 그쵸? 해양생물에 퇴적되어서 만들어졌고 평안누춘군보다 시기가 이르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강원 남부, 그 다음에 충청북도 북동부, 경북 북부, 그치? 이렇게까지 알아두면은 뭐 더 이상 틀릴 것은 없다가, 그죠?
그래서 1번 기역은 배수가 양호하여 주로 밭으로 이용된다. 그죠? 밭으로 이용돼요. 그 다음에 니은의 내부엔 종유석, 석순, 석주. 그죠? 맞지? 그 다음에 디귿의 기반함으로 검은색을 띈다. 여러분, 디귿의 기반함의 영향으로까진 맞아. 이제 이건 간대 토양을 말하는 거죠. 엄마 간대라고 알아두라고 했잖아. 엄마 돌멩이 따라갑니다. 간대 토양은 맞지만 검은색은 여러분 현무암 풍화토고 붉은색을 띠죠. 왜? 철분 때문에 불구스름해져. 근데 땅의 양분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리을의 주변 지역은 분진, 소음 등의 환경 문제, 그쵸? 시멘트 공장.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은 모두 빗물이나 지하수의 용식작용으로 형성됩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 12번 기역과 니은 지형에 영향을 준 공통적인 요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밑에 올레길에서 바라본 시스텍입니다. 시스텍은 여러분이 파랑의 침식작용인데 파랑의 침식작용 중에서도 차별 침식이죠. 강한 돌멩이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파식대, 파도의 침식에 의해 형성된 평평한 곳, 그죠? 여기가 이제 파식대입니다. 육지 쪽으로 더 넓어지겠죠. 갈수록, 그죠? 여기는 이제 해식애에 해당될 것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바람의 퇴적작용. 이건 우리가 한지에서는 보통 사구에 대해서 나오죠. 사구. 그 다음에 빙하의 침식작용은 우리 한지에서 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걸 왜 넣어놨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 왜? 우리나라의 빙하지형 따로 배우지 않죠. U자곡과 호른 같은 게 있어요. 세계지리 할 때 나오는 거고, 조류의 퇴적작용, 갯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작용과 조류의 퇴적작용을 구분해야 돼요. 그 다음에 파랑의 침식작용, 이게 답이겠죠? 좀 만보다는 고제 발달합니다. 그 다음에 하천의 침식작용, 이거는 이제 뭐 V자곡, 여러분 V자곡에 이제 해수면이 상승해서 물이 찼어. 그게 뭐지? 리아스 해안이야. 서해와 남해가 그래서 해안선이 복잡합니다. 과거에는 육지였고 낮은 산들이었겠죠. 단 13번 자료는 온라인 학습 장면의 일부이다. 기억 리얼 중 옳은 내용만을 고른 것은, 자 보면은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일대의 침식분지 지형입니다. 자, 침식분지 여러분 잘 하잖아요. 이제 자 여기는 이제 변성암 지대겠죠. 침식분지니까 갈수록 어때? 등고선이 낮아집니다. 그죠? 개발보다 낮아져. 그럼 중간에는 화강암이고, 얘는 얘보다 약해. 그러니까 많이 깎여 나갑니다. 그치? 그러면 자 하천의 중상류 지역에 주로 발달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암석의 차별적인 풍화 침식 맞죠? 변성암보다 화강암이 더 많이 깎여 나가고 부스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A는 B보다 주된 기반암의 형성 시기가 이르다. 뭐가 이르니? 변성암은 시원생대, 얘는 중생대죠. 그래서 B가 이릅니다. 그 다음에 B는 A보다 경사가 완만합니다. 얘들아, 이 등고선의 간격을 봐도 얘가 훨씬 급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A가 완만하겠죠. 오케이? 자, 다음. 자, 다음은 다큐멘터리 장면의 일부이다. 자, 보면은 기역이 분포하는 지역을 지도에 올바르게 고른 것은, 자, 공룡의 흔적을 따라간대. 공룡 딱 들어간 건데 끝났잖아. 여러분 뭐 우리 중생대, 그죠? 퇴적층에 있겠죠. 자, 공룡 발자국 화석을 관찰하고 바다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 지역은 중생대의 거대한 호수에서 퇴적물이 두껍게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중생대 퇴적암, 경상분지에 대한 겁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 답을 찾는 것은 되게 쉽지, 그지? 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자. 여러분 돌멩이 좀 약하잖아요. 자, A는 신생대에 만들어진 길주 명천지계, 그쵸? 여기 이제 뭐 갈탄 같은 거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후연대, 평북 개마지계, 경기지계, 영남지계는 시원생대 때 만들어진 되게 안정적인 땅입니다. 지괴, 그 다음에 지향사. 해서 변퇴, 변퇴, 변퇴. 기억나지? 자, 그리고 평남분지, 여기 평남분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옥천습곡대라고 해서 고생대 퇴적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조선노충군, 평안노충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경상분지. 오케이? 다음 15번. 여행 안내지의 일부이다. 기억 리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면은 나와있어 한탄각 나와있고요. 용암대지, 철원입니다. 그치? 자, 주상절리 나왔고요. 여기는 이제 성인봉, 그럼 울릉도죠? 이제 평탄한 나리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알봉이 있어요. 찾아보자. 기역은 주로 점성이 작은 용암의 분출, 그치? 열화 분출로 형성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X입니다. 큰. 니은은 용암이 냉각 및 수축되어 형성된 지형이다. 니은이 뭐였는데? 주상절리죠. 그럼 맞잖아요. 그 다음에 디귿, 분화구의 함몰로 형성된 칼데라 분지이다. 나리 분지는 칼데라 분지, 분화구가 함몰되어서 만들어진 분지가 많아. 거기에서 한 번 또 뻥 터진 게 뭐야? 알봉이죠. 그죠? 중앙화구구라고 하죠. 자, 그래서 리을은 디귿보다 먼저 형성되었다. 자, 알봉은 나리 분지보다가 아니고 나리 분지가 알봉보다 먼저 형성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요거 우리 질문으로 잘 나옵니다. 보기로. 그 다음 5개.
자, 자료에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는 머드 축제, 대천, 그럼 보령입니다. 그죠? 수치 지도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 온라인 디지털 지도를 말하고요. 충청남도 보령시 머드로, 그 다음에 원격 탐사, 면담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자, 보자. 기억. 아까 수치 지도는 종이 지도에 비해 정보의 추가와 수정 용이하다. 디지털 지도는 당연히 용이하겠죠. 그 다음 니은. 지리 정보의 유형 중 관계 정보에 해당한다. 관계 정보가 아니고 여러분 공간 정보에 해당합니다. 이거. 그쵸?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의 정보 수집이 유리하다. 그렇죠? 원격 탐사 할 수 있겠죠. 거리뷰 같은 거 보는 거, 아니면 인공위성으로 보는 거. 리을. 리을은 지역조사 단계 중 면담은요, 나가가지고 하는 거잖아. 그치? 야외조사입니다. 실내조사가 아니에요. 그 다음 17번. 자, 다음 글에 가에 해당하는 하천. 자, 볼까요? 강원도 한백산에서 발원하여 남해로 유입하는 땡땡은 하구의 넓은 삼각추가 발달해 있대요. 그리고 하구뚝이 건설되어 있대. 가락의 동쪽, 낙동. 그쵸? 낙동. 하천의 길은 510km로 남한에서 제일 길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낙동강. A는 한강, B는 금강, C는 영산강, D는 섬진강입니다. 알겠죠? 섬진강하고 한강은, 특히 섬진강은 4대강이 안 들어가고요. 섬진강하고 한강은 뭐가 없다? 하구뚝이 없다. 다음 18번. 자료는 수업 시간에 사용된 메타버스 화면의 일부이다. 옳은 것만을 고르래요. 자, 녹새바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북동풍이, 그죠? 우리 차고 습한 북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팬 현상을 동반할 때 영서지방에 부는 바람입니다. 주로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에 부는 북동풍이고요. 북동풍의 영향으로 영서와 경기지방에 가뭄이나 고온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자, 이거 왜 그랬어요, 여러분? 태백산맥에다, 그치, 바람 바지 사면, 그러니까 오른쪽에 북동풍이 부딪혀. 그러면은 이 비구름이, 차고 습한 비구름이 못 넘어가지. 비를 뿌리고 올라가면서 기온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차고 건조한 상태가 되겠지. 근데 밑으로 내려올수록 온도가 올라가고요. 건조한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밑에는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부는 거야. 강원 영서 지방에. 오케이? 뭐 춘천, 원주, 화천 이런 곳들이겠지? 그럼 답은 3번이고요. 꽃샘추위는 여러분 시베리아 기단의 일시적 확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봄이 되었네, 갑자기 추운 거. 황사 발생 빈도는요, 우리 봄에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번갈아서 영향을 주거든. 근데 그때 중국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황사의 빈도가 좀 높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이건 선생님이 솔직히 뭐 설명을 할 것도 없습니다. 이건 이제 반대로 나온 건데요, 여러분. 한 스팟을 찍어 놓고 여기에 해당하는 보기를 찾으라는 거야. 그죠? 이건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이건 뭐 퍼즐이잖아. 선생님이 따로 설명 안 해도 되죠? 그 다음 20번.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강릉이고요. 강릉 하면 맨날 정동진, 해안단구, 그 다음에 사주, 그 다음에 석호, 그 다음에 사빈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기억의 평탄면에서는, 해안단구의 평탄면에서는 둥근 자갈과 모래를 볼 수 있다. 그렇지. 왜? 바다의 침식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던 지역이야. 퇴적물이 쌓여 있었겠죠. 근데 거기가 융기한 거야. 높아진 거야. 거기는 볼 수 있어요. 추락이 발달하거나 교통로가 발달하거나 혹은 뭐 농사도 지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니은. 니은은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작용. 그치? 사주. 근데 파랑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물결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안류는 뭐니? 해안선과 평행하게 흩어지는 거. 그러니까 물이 와서 딱 받고 나서 반대로 탁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해안선하고 평행하게 쫙 퍼지는 거 있죠. 그래서 연안류. 자, 맞고요. 그 다음 디귿. 디귿의 면적은 자연 상태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된다. 석호는 여러분 줄어들잖아. 왜? 하천에서 들어온 퇴적물. 그렇지? 그 다음 뭐 사주의 발달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리을. 사비는요, 주로 염전이나 양식장으로 이용되는 게 아니고, 사비는 주로 해수욕장입니다. 그 다음에 염전이나 양식장으로 이용되는 것은 뭐 갯벌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풀이를 해봤습니다. 자, 난이도 굉장히 쉽죠?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실수만 안 하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자, 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